여러분들 수능 특강 영어 듣기 EBS 연계 교재, 이건 연계율이 100%인 거 알지? 듣기는 이 안에서 다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영어 듣기 평가 공부 이 교재 하나로 여러분 평생의 영어 듣기 공부는 다 끝낼 수 있어. 근데 정확하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또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동안 영어 듣기 공부하는 여러분 방법을 보면 그냥 듣기 틀어놓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채점하고 끝났지. 이런 식의 공부는 하나도 늘지가 않아요. 자, 어떻게 공부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빠르게 듣기 실력을 높일 수 있냐면, 자, 한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 여러분 덴마크어 알아요? 덴마크어? 스칸디나비아어 알아? 모르지? 그러면 아무런 단어도 모르고 아무런 철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덴마크 뉴스를 24시간 틀어놓고 혹은 스칸디나비아 뉴스를 24시간 틀어놓고 듣는다고 하나도 안 늘지. 그거 듣고서는 그냥 문제 풀라고 하면 맞는 건 맞고 틀린 건 틀리겠죠.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몰라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은 그거랑 똑같은 거야. 내가 듣고 있는 그 음성이 어떤 단어를 어떻게 발음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거기에 매칭을 해서 듣기 실력이 늘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1단계 바로 해설지를 피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 건 하나도 의미가 없습니다. 해설지를 펴서 해설지에 지금 보시면 화면에 제가 지금 드렸던 프린트, 해설지 프린트해서 드렸죠. 해설지의 대본을 정독해야 돼. 해설지에서 어떤 표현, 모든 표현들의 단어들, 표현들, 문법들, 구문들을 완벽하게 익히고 그 다음에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듣기 실력이 늡니다.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봤자 아무런 실력도 늘지 않고요. 어떤 단어가 어떻게 발음되는지를 스스로 체화하고 느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해설지를 독해하는 겁니다. 자, 해설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수능 대본이거든요. 올해 수능 듣기 대본이에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 거의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 수준의, 뭐 많이 쳐봤자 3학년 수준의 독해 지문과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 있는 단어 정도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본을 완벽하게 먼저 독해를 하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우리 교재 제가 오늘 한 장짜리 프린트 드린 거 보면 딕테이션 들어가 있죠. 딕테이션 페이지요. 빈칸 뚫어놓은 거 있잖아. 받아쓰기 하는 페이지. 그쵸? 문제 푸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동그라미 X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두 번째, 그 뒷장. 아무것도 없나? 뒷장이 없니? 아, 그래? 딕테이션이라고 여러분 이 대본에, 자, 여러분 수능 특강 영어 듣기 교재 갖고 오신 친구들은 보시면 돼요. 자, 문제 바로 뒷페이지를 보면 이 대본에 빈칸을 뻥뻥뻥 뚫어놓고 듣기에서 맞추는 그러한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는 핵심 표현들이나 어구들이 들어가 있거든. 발음상 특이한 단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지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에 뚫려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집중하면서 대본을 보면서 들으시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음성 듣기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3단계만 하시면 돼요. 마지막 단계는 딕테이션을 푸셨으면 책 덮으면 돼. 책 덮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듣는 거야. 그리고 모든 대사와 모든 성분들이 다 들리면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1회만 시범적으로 공부해 보시면 귀가 뚫리는 느낌이 뭔지 알 거야. 단적으로 예로 들 수 있는 게 팝송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팝송 들으면 사실 가사가 하나도 안 들릴 텐데 한번 대사를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잘 들리지 않니? 그 가사들이. 그렇죠? 어떤 표현이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고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매칭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들려요. 영어 듣기도 똑같아. 어떤 표현이 등장하고 또 어떤 표현이 어떻게 발음되는지를 한 번만 각인하게 되면 그 표현은 평생 여러분께 되거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해설지 독해. 해설지에는 모든 성분들, 모든 단어 뜻을 다 암기하는 거. 두 번째는 딕테이션. 딕테이션으로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을 가볍게 쌓는 거고요. 세 번째, 해당 표현들, 중요 표현들을 다 익혔으면 이제는 책을 덮고 아무런 대본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관사, 전치사를 포함해서 모든 성분들이 다 들려야 돼. 이게 만약에 들리지 않는 성분들이 있다? 한 번 더 들어야죠. 처음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문제 풀고 동그라미 X 하는 것보다는 한 10배 효과는 있을 거야. 정말 듣기 실력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평생의 듣기는 다 이걸로 해결이 될 겁니다. 토익까지도. 선생님도 많은 제자들을 길렀고 또 선생님 스스로도 어떻게 보면 효과적으로 공부했던 방법이기도 하고, 자,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대본을 독해하고 그 다음 듣는 것과 그냥 생으로 듣는 건 정말 큰 천지 차이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한 것만, 수능 특강 영어 듣기 교재 한 것만 제대로 공부하시면 돼요. 30강까지 있을 거거든. 30회분이에요. 한 달이면 끝나. 그래서 이번에 15회분을 겨울방학 때 하시고 여름방학 때 15회분 하시면
우리가 평소에 학기 중에도 이 실무에 듣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듣기 영역은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독해하시면서 이 대본집 독해하면서 모르는 표현 나오면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 개인 단어죠. 듣기에 있는 표현조차 모르면 사실 독해는 끝났다고 보셔야 되고요. 여기에 있는 단어들만큼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아셨죠? 자, 듣기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듣기 과제는 제가 별도로 관리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여유가 될 때마다 수시로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저는 이제 일요일마다 보는 실전 모의고사의 형태로 듣기를 진행할게요. 3월부터는.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내신 대비를 같이 생각하는 친구들은 자, 여기 우리 오늘 나가는 진도가 시험 범위가 되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자, 8강입니다. 자, 도표 포스터 문제인데 사실 출제율이 높진 않아요. 8, 9강보다는 아무래도 뒤에 나오는 빈칸 추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주로 문제가 출제되니까 여기는 사실 해석만 할 수 있으면 즉석에서 풀어도 맞추는 유형이죠. 우리가 10초, 20초 만에 맞추는 유형들이잖아요. 모든 문장들을 독해하고 해석할 수 있으면 돼. 도표 굳이 하나하나 수치를 비교하는 것보다는 제가 풀이 전략만 알려드리고 나머지는 숙제로 낼게요. 여러분이 연습할 수 있게. 자, 오늘도 아마 여러분이 다 맞췄을 걸로 생각되는 구간입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볼게요. 8강의 1번입니다. 자, 얘만 예시로 한번 풀어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숙제로. 자, 어떻게 풀라고 했었지, 동근아? 도표 문제 나오면 바로 보기 5번으로 내려가라고 했었지. 자, 5번 볼게요. 자, 유럽. 자, 먼저 어차피 위에서부터 보나 밑에서부터 보나 똑같아요. 각각이 다른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쵸, 3번, 4번, 5번에 있을 확률이 통계적으로 8, 90%이기 때문에 뒤가 훨씬 더 유리하겠지. 1, 2번보다는요. 뒤부터 보는 게 거의 국룰입니다. 자, 5번 해석해 볼게요. 유럽. 유럽은 유일한 스터디 데스티네이션이다. 정확한 번역이 필요 없어요. 유럽이 유일했다. 여기까지 해석했고요. 그 다음 뒤에 수식어고 PBSA가 더 크다라고 했는데, 자, PBSA는 여기 밑에 인덱스를 보면 까만색이죠. 까만색 바가 PBSA라고 나와 있지? 그죠? PBSA. 잠깐만. PBSA가 까만색이니까 몇 퍼센트니? 17%죠. 잠깐만, 요거 노트 프로그램을 좀 킬게. 태블릿 PC가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적응이 안 돼. 네. 계속 노트북 하다가. 자, 다시. 자, PBSA는 까만색 바니까요. 자, 주어를 숫자로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유럽의 까만색 17%가 University Accommodation. 요거는 무슨 색깔이야? 회색이죠. 회색보다 더 컸다. 맞니 틀리니? 까만색이 회색보다 더 이미 틀렸죠. 얘는 이례적으로 앞진술에 오류가 들어가 있었어요. 보통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는 두 개의 복문으로 구성되는데 앞보다는 뒷문장에 오류를 심거든. 얘는 이례적으로 앞문장에 오류가 있었고 바로 답이 나옵니다. 시간을 절약해야 돼요. 대충 해석하게 되면은 혹시 몰라서 4번 보고 3번 보고 이러면 시간 2배, 3배로 뺏기는 거지. 정말 5초짜리 문제였습니다. 자, 2번 문제로 넘어가 보죠.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숙제로 해주시고 2, 3, 4번은 여러분이 할게요. 뒤에 5번부터 거꾸로 번역하면서 올라가면 됩니다. 시험 범위에 포함은 되겠지만 얘네들은 사실 내신에 직접적으로 출제된 적은 거의 없는 자, 도표 문제다 보니까 자, 여러분이 꼭 풀어보시고요. 얘는 만약에 내신 범위에 포함돼도 즉석에도 풀어서도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의 9강. 자, 9강의 1번은 자, 내용일치 문제인데 얘는 보기가 한글로 제시되고요. 자, 그리고 역시 5번 보기부터 거꾸로 확인해야 돼요. 답이 3, 4, 5에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 자, 마지막 문장을 지환이가 해석해 볼게요. 펄킨의 미안합니다. 보기로 가라고 했죠. 자, 5번 보기 보세요. 합성 연료 산업의 시작에 도움을 주었다. 자, 거꾸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를 찾아야 돼. 뭘 찾을 수 있어? 합성 연료, 시작, 도움.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고 한번 찾아볼게요. 어디 보면 될까요? 그렇죠. 마지막 문장에 synthetic, 합성이란 단어 주석으로도 달려있고 또 도와주었다. 그렇죠. help라는 단어도 보이고 start도 보이네요. 자, 바로 마지막 문장을 보면 펄킨의 발견은 시작을 도왔다. 합성, 자, dye가 바로 염색 혹은 염료란 뜻입니다. 염료 산업에. 맞죠? 뒤에까지 안 봐도 되겠지.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서 확실하게 이 진술의 타당성을 알게 되었다면 뒤에는 보면 안 되죠. 이런 데서 여기까지 해석하고 있으면 바보인 거지. 시간을 절약해야 되는 구간이니까요. 자, 그럼 5번은 맞죠?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고가의 말라리아 치료제 퀴닌의 개발에 성공했다. 자, 어떤 단어는 절대 바뀔 수 없죠, 이 단어. 그죠? 퀴닌도 절대 바뀔 수 없고요. 말라리아도 바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어디 볼까요? 퀴닌을 찾아야 되니까. 바로 밑에서 5번째 줄 보면 퀴닌이라고 소문자로 나와 있어요. 하도 많이 쓰이는 약이다 보니까 보통 명사가 된 것 같아. 자, 여기 동근히 해석해 볼까요? He tried to make quinine. 그리고 costly medicine이에요. costly는 부사처럼 생겼지만 형용사예요. 비싼이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는 만들려고 했다인데 failed라고 이어지네요. 그렇죠. 실패니까 정답 4번입니다. 더 보면 안 됩니다. 진짜 10초짜리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 2번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3번도 여러분이, 3, 4번도 여러분이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해설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전략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자, 실용문, 안내문 문제인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보기 5번으로 내려가서 얘도 사실 OX 문제나 틀린 그림 찾기 문제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실력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맞췄다고 해서 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정답률이 90%까지 가는 문제예요. 자, 얘도 누가 더 빠르게 푸냐의 싸움이다. 자, 5번부터 보겠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릅니다. 오후 5시 이후 박물관 내 주차는 무료이다. 주차 관련된 카테고리를 찾아야겠네요. 파킹이니까 밑에서 4번째 줄에 있어요. 프리고 5시 이후 다 맞네요. 5번은 일치하고요. 다음 4번 요가맷과 물이 제공된다는데 밑에서 6번째 줄에 요가매트 water not provided네요. 정답은 4번이었죠. 10초 컷입니다. 다음 3번 4번 여러분이 해보세요. 자, 우리 어법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해설할 가치가 없죠. 문장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 분석지 드릴 테니까 사용 해설서 보고 분석하시면 돼요. 자, 어법 정확성 파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로 가보죠. 자, 어법 문제는 해석이 아닙니다. 구조를 보고 푸는 게 우선이고, 그리고 밑줄이 들어간 문장은 사실 해석을 하기는 해야 돼요. 어법은 구조와 해석을 둘 다 보는 겁니다. 문법과 달라요. 문법은 구조만 보지만 어법은 구조 플러스 해석이다. 자, 그래도 구조만으로 풀리는 어법들도 많이 존재하죠. 자, 일단 1번 문제예요. 자, their answer. 여기가 주어죠. 주어가 나오면 그 다음 해야 될 건 동사를 찾는 건데 본동사가 어디니? 자, when부터 report까지 앞뒤 소가로 기호 표시가 필수입니다. 어법 문제는. 자, 그 다음 본동사가 is가 되고 있죠. 자, 그럼 얘는 when ed, when ing 대결이에요. 뭐뭐 할 때인지 뭐뭐 될 때인지의 대결인데 목적어가 안 보이고 또 when에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는 건 주어가 앞에 나온 본주어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제는 할당 되어야 하니 할당해야 하니 되어야 되고 목적어도 없으니까 해석과 구조를 다 반영했을 때 PP가 맞겠죠. 자, 이렇게 ed에만 밑줄이 그어져 있지만 앞에 접속사가 함께 있거나 비동사가 함께 있으면 함께 보셔야 돼요. when ing 대 when pp 문제. 자, 2번입니다. 투부정사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현성이 투부정사가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컴마 찾는 거예요. 컴마 있어 없어? 있죠. 컴마까지 앞뒤 소가로 표시하고, 네, 컴마까지 앞뒤 소가로 표시하고 컴마가 있으면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부사 성분을 만들어요. 컴마가 없으면 주어로 쓰이는 거고, 그럼 얘는 컴마가 있으니까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부사로 쓰인 뭐뭐 하기 위해서예요. 다음 3번. 자, 더즈의 밑줄이 있는데, 자, 우리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더즈를 보자마자 이게 어떤 어법인지 떠올라. 대동사가 돼야겠죠. 왜 대동사냐면 앞에 that it does에서 주어 동사로 구성되어 있는 관계절인데, 자, 한 단어 더즈가 밑줄이 걸리면 웬만하면 10중 8구 대동사 문제입니다. 그럼 더즈 대 뭐의 대결이야? 더즈 대 is의 대결이죠. 비동사와 두동사의 대결이고 it과 do의, 자 봐봐, 이게 does 대 do의 대결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it이 주어면 당연히 does겠지. 복수동사를 뭐 대결로 제시하지는 않을 거예요. 고3 문제에서. 얘는 대동사 문제로 판단하고, 그럼 앞에서 어떤 동사를 받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건 해석 안 하면 못 풀어요. 구조만으로 풀기가 힘든 게 비동사가 함께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이 같은 문장 안에. 근데 얘는 구조로도 풀리긴 하네요. 아, 있구나. is가 있네. 해석해야 돼요. 자, 여기는 교현이가 해석해보자. I asked them. 나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뭐를? 슈퍼마켓에 있는 모든 것이 유용한지 아닌지를 물었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토론합니다. 결론과 함께, 평범한 결론과 함께. 자, 근데 이 being은 사실 생략 가능한 성분이니까 버리는 게 나아요. 헷갈리기만 하죠. 어차피 생략 가능하니까 지워버리고, that은 앞에 있는 conclusion을 받는, 수식하는 관계대명사거든. 이것이 그러할 거라는 결론이거든. 어떤 결론이 이것이 그러하다. 유용한이죠. useful이니까 is를 받을 수밖에 없네요. 정답은 3번이었죠. 해석 안 하면 못 풉니다. 앞에 나왔던 동사가 use도 있고 ask도 있기 때문에 does가 어떤 동사를 받을지는 해석이 아니면 구분할 수가 없다.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반드시 어법은 해석까지 반영해야지 완전해집니다.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주원이 whatever는 뭐로 바꿔서 생각하라고 했지? 문법 문제 풀 때 그냥 ever 버리고 what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쉽게 풀려요. 근데 how, what이 동시에 오는 게 뭔가 좀 이상하죠. how, what. 그치, 이런 거 뭔가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나 처음 봄 하면서 4번 찍으면 안 돼요. 자, how는 about의 목적어로 왔기 때문에 의, 주, 동의 어순을 구성해야 돼. 그럼 일단 how가 의문사죠. 그러면 의문사 다음엔 또 뭐가 나와야 되니?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whatever는 what이랑 똑같아요. what은 뒷문장 불완전한 문장으로 의주동으로 다시 주어를 구성할 수 있어. 그래서 whatever 여기가 의문사, 그리고 their teachers 이게 주어, 그리고 have asked for 여기가 동사로 의주동으로 다시 한번 주어를 구성했어요. 그 다음 마지막 의주동, 그렇죠. 그리고 is가 how의 본동사가 되는 거고 their shopping list가 how의 보어가 되는 거겠네요. 자, 다시 한번 의주동 안에 의주동이 들어갔었던 구조였습니다. 자, 다음. 자, 5번은 that이 나왔는데 자, understand의 목적어죠. understand는 뭐뭐를 이해하다라는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쓰일 수 있고 뒤에 copying은 주어 자리니까 문제가 될 게 전혀 없네요. 네, 정답이 3번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보기들에서는 크게 고민할 이유가 없었어. 특히 4번이 함정이었죠. how와 what을 동시에 제시하는 되게 독특한 문제였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답이 몇 번이냐고? 3번이라고 했잖아.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자, 이번에 1번은 rotate는 동사인데 일반 동사에 s나 es 붙어 있으면요 그냥 수일치 문제입니다. 주어를 찾는 문제예요. 자, 주어 정답은 logic이니까 맞고요. 자, 2번 부사 대 형용사 대결입니다. 자, 컴마 위치부터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니까 얘는 바로 컴마 위치 다음에 purchase 동사가 나왔고 동사의 목적으로 fruit and vegetables 문장이 끝났죠. 문장 끝나면 as에서 앞에 as를 지우라고 했어요. 부사가 나와야 돼, 형용사가 나와야 돼? 부사가 나와야죠. 문장이 끝났잖아. 자, cheaply가 문제 없고요. 그 다음 3번입니다. transported 앞에 and가 보이지? and가 앞에 동사 성분 앞에 있으면 병렬 문제입니다. 병렬 문제는 제일 어려워요. 해석을 안 하면 풀 수가 없다. 의미상 대등한 구조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inexpensive produce가 주어거든. 자, 지원아, produce가 명사일 때 무슨 뜻이니? 생산하다 말고 명사일 때 농산물이란 뜻으로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생산물도 아니야. 농산물이에요. 농산물이란 뜻이 있어요. 농산물. 도표 문제에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외워주세요. 여기서도 농산물의 뜻이야. 베지터블 의미하거든. 프루트랑. 자, inexpensive는 저렴한이죠. 저렴한 농산물들이 재배됩니다. 그리고 운송됩니다. 이게 대등한 구조예요. 그래서 grown과 transported의 병렬이라서 pp 병렬이 맞아요. 애매한 거 쓰면 안 돼. produce, might랑 병렬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선 pp 병렬로 transported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 4번입니다. 자, 얘도 앞에서부터 구조 분석해야 될 것 같아요. by부터 nature까지 앞뒤 소가로, 그리고 one이 주어, manage to escape가 동사입니다. 사람은 결코 탈출할 수가 없다. 난제를 문장이 완전히 끝났고, 자, that은 앞에 대괄호, 그리고 entails에서 대괄호 닫고, entail이 뭐뭐를 수반하다라는 뜻의 동사거든요. 불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관계대명사 대신해요. 문제될 게 전혀 없죠. that은 웬만하면 오답일 가능성이 적다. 자, 그 다음 5번이 정답이겠죠? 주어는 real social and environmental values잖아요. 자, 복수주어이기 때문에 동사가 하이라이트가 돼야겠네요. involve부터 earth까지를 앞뒤 대괄호로 수식어구로 묶어보면
동사가 나올 자리인 걸 파악할 수 있죠. 즉 기호를 표시하고 표시하지 않고는 정말 큰 차이를 불러오기 때문에 여러분 구조 분석, 특히나 어법 문제는 밑줄이 들어간 문장만큼은 반드시 기호 분석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자, 레이벌은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사용되는 성분인데, 자, 동사로는 명명하다, 꼬리표를 붙이다 라는 뜻이고, 명사일 때는 이름표, 꼬리표라는 뜻이죠. 자, 앞에 and가 있지. 항상 동사 성분 앞에 and는 주의하셔야 돼요. 병렬 문제입니다. 의미상 대등한 구조를 찾아야 되고요. draw and label이 있네요. 그렇죠? 여기서는 진주어 병렬입니다. draw는 그리다, 깔끔한 경계선을 그리다, 그리고 그것에 이름을 붙이다 해서 의미상 대등하죠. draw and label이었고요. 그 다음 2번은 커마 위치인데 이건 너무 쉬웠다. social processes create something, 완전한 문장이 왔어요. 이미 답이 될 수가 없죠. 자, 뒤에 완전한 문장이 하나가 완성이 됐다면 더 볼 필요도 없이 무조건 틀려요. in which로 고쳐야 정답입니다. 혹은 where로 고쳐야 앞에 construction을 수식하는 관계부사절이 왔었어야 돼요. 자, 3번 evidence는 동격을 보통 취하는 명사지. 뒤에 대시 나왔고요. race has been, 자, always been an issue라고 완전한 문장이 이어졌으니까 동격의 대수로 올 수 있고, 그 다음 who는 사람 명사를 수식하는데 앞에 누구 수식하겠어? 세베루스 수식하겠죠. 세베루스 보면 안 돼. 예를 들면 figures 수식해야죠. 왜냐면 워가 붙었거든요. 세베루스였다면 was가 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워가 쓰였다는 건 복수 명사를 수식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figures가 무슨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다이어예요. 저 인물이란 뜻도 있고 모양이란 뜻도 있고 수치 혹은 숫자란 뜻이 있어요. 수치단 숫자. 여기서는 무슨 뜻이겠어? 인물. hidden figures라고 하면 숨겨진 인물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후의 선행사로 세베루스라는 사람이 아니라 figures, 주요한 인물들 해서 figures를 수식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야 돼. 사실상 어휘 문제 같았죠. 그래서 복수명사인 사람을 받았으니까 워가 정답이네요. 자, 어법 문제에서는 가능성이 있으면 무조건 맞는 걸로 봐야 돼요. 세베루스였으면 단수지만 figures였다면 워였죠. 이렇게 두 개의 가능성이 열려있는데 가능한 구조가 있다면 일단 맞는 걸로 봐야 돼. 무조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을 거거든요. 그 다음 5번입니다. written 대 writing의 대결이에요. PP 형용사 대 ing 형용사의 대결이고 앞에 나온 선행사가 account로 설명 또는 이야기란 뜻이니까 사물은 뭐로 수식해야 돼? ed 형용사가 맞죠. 형용사로 쓰인 ed와 ing는 구조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해석으로밖에 못 풀어요. 알겠죠? writing을 써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many 선행사였으면 writing이 맞아요. 쓰고 있는 사람. 알겠죠? 자, 4번입니다. 자, 4번에 첫 번째 문제. 1번에 자, then부터 did까지 앞뒤 소가로 표시해봐. 자, 대동사의 지표죠. 대동사 문제는 then과 as라는 접속사, 비교의 접속사 문제에서 흔하게 등장하거든. 자, 여기서 did는 어떤 동사를 받을까 그러면? 그쵸? 앞에 비동사가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절대 비동사가 쓰일 수가 없다. 그래서 did가 정답이고요. 시제도 봐야 돼. 대동사가 어려운 게 무조건 did가 정답이 아니라 여기가 만약에 now였잖아. 1985가 아니라 now였으면 did 틀려요. 지금이면 현재 시제로 써야 되기 때문에 do로 받아야 돼. 자, 이거 시제까지 주의해야 된다. 자, 그 다음 2번. it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it은 it과 it vs them의 대결이죠. 자, 그러면 it이 여기서 어떤 대상을 받는지 해석으로 찾아야 돼요. 이것은 단지 우연인가 아니면 더 커다란 부분의 크기가 그것과 관련이 있는가. 이때 관련이 있어야 될 대상을 해석으로 찾아야 돼요. 자, 단수명사를 받는다면 뭘 받을까요? 이것은 우연인 것인가 아니면 그것과 뭔가가 더 큰 것이 관련이 있는가. 얘는 앞문장의 사실을 받아요. 문장을 받을 때는 it으로 받겠죠. 자, 단순지 복순지 정확하게 해석을 하지 않으면 풀 수가 없다. 자, 그리고 구조상 확실하게 틀린 게 이미 뒤에 있기 때문에 2번은 답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3번 보시면 perception이 인식이라는 명사인데 명사를 자, 특히나 관념이나 생각에 관련된 명사가 나오면 보통은 동격의 뜻이 많이 이어지거든요. 뒤에 보시면 large portion size가 주어, 그리고 a가 동사, appropriate이 보어로 왔어요. 이미 완전한 문장이 완성됐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겠네요. 자, what을 대수로 고쳐야 합니다. 나머지는 자, 부사와
또 형용사 나왔네요. 자, consistently는 부사인데 부사 대 형용사 대결이고 이때 지속적으로 자, 250%더 컸다. 자, 보시면 뒤에 있는 250% larger라는 형용사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형용사 강조는 부사로 하는 게 맞고요. 다음 5번은 아까 봤던 문제지. when ing 대 when pp 문제예요. 접속사가 붙어 있으면 접속사까지 한 덩어리로 보셔야 돼요. 여기서도 목적어가 있기도 하고 근데 목적어가 있으니까 ing 쓰면 여기서는 오답이 돼요. 자, 5번은 몇 형식 동사니? 4형식 동사로 쓰이죠. 3은 당연히 있고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제공하다인데 구조만 본다면 ing가 맞거든요. 근데 4형식 동사는 pp가 돼도 목적어가 하나가 더 나올 수 있지. 그래서 얘는 해석까지 반영해서 when ing 대 when pp고 제공할 때가 맞을지 제공될 때가 맞을지로 구분하셔야 돼요. 보면 더 커다란 부분들을 제공받을 때야 더 제공할 때야. 사람들이라는 소비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공받을 때가 맞아요. 이거 해석 안 하면 못 풉니다. 정답은 3번이었죠. 구조상 확실하게 틀린 보기가 있었고 5번은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으니까 당연히 맞는 걸로 보고 판단해야겠죠. 확실하게 틀린 게 있다면. 자, 어휘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휘 적절성 파악. 여러분 그리고 이번 수특에 오류가 있어요. 먼저 답을 알려주고 시작할까? 3번에 오류 있어요. 오류. 답이 잘못 나와 있어요. 이런 오류가 나온 건 처음이었어. 2번 틀려 있어. 2번이 출가 맞는데 오답으로 나와 있어. 네, 이거 맞아요. 이거 틀리지 않습니다. 아마 그냥 풀었으면 못 풀었을 거야. 미안해요. 무의식적으로 먹었어. 미안합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자, 우리가 12분 안에 주파해야 될 30번 문제입니다. 30번까지는 12분 안에 빠르게 도착해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시간을 아끼면서 풀 수 있는 유형입니다. 자, 어휘 문제 역시 정말 빠른 시간 안에 30초 안에 풀 수 있는 유형이에요. 어떻게 푸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1번 보기가 나오기 전에 반드시 주제문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제문을 바탕으로 단위어 구도를 형성해서 풀어야 돼요. 만약 1, 2, 3, 4, 5번 밑줄 보기 중에 두 단어 이상을 모른다면 그냥 넘기세요. 어차피 찍는 거니까. 자, 첫 번째 문장 지원이 해석해보자. moral knowledge. 도덕적 분노는 심리학적인 도구입니다. 자, 일단 주절이 끝났어요. 도덕적인 분노가 도구가 된대요. 사람들에 하여금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도구다. 그렇죠? 사람들 뭔가 잘못했을 때 도덕적으로 분노하면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에 도덕적으로 분노하는 게 많이 쓰이죠. 자, 그 다음 심지어 at cost. 자, 이분 앞에 소가로 열고요. themselves 닫으세요. 부사절 혹은 부사구이긴 하지만 첫 번째 문장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심지어 at cost. 희생을 치러서라도. 자, cost가 대가란 뜻도 있고 희생이란 뜻도 있거든. 대가를 치러서라도 또는 희생을 치러서라도 라고 해석해요. 또는 위험을 치러서라도 그들 스스로에게 위험이 된다 해도. 자, 도덕적 분노를 지가 피해를 입고 지가 희생을 한다고 해도 잘못한 사람들 처벌하기 위해서 한대요, 사람들. 자, 두 번째. 자, 이제 1번 보기가 나오기 때문에 주제문이 정리된 상태에서 그 주제문에 맞춰서 독해를 해야 돼요. 자, 이것은 자, 약속이란 뜻도 있죠. 커밋먼트는 다이어입니다. 자, 우리가 옳은 커밋에서도 이거 쓰잖아요. 커밋. 약속하다라는 뜻도 있고. 자, 이건 필기할게요, 여러분들. 자, 커밋은 약속하다 1번. 2번 헌신하다라는 뜻도 있고 범행이나 혹은 행동을 저지르다라는 뜻도 있죠. 개인적으로는 약속하다로 가장 많이 쓰인 걸 본 것 같아요. 약속하다. 네. 자, 여기서는 헌신이라고 번역해도 괜찮을 것 같고 약속이라고 번역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전문 번역은 아니지만 이것은 약속의 장치입니다. 혹은 헌신의 장치입니다. 문장이 끝났고 something부터 punishment까지 앞뒤 소가로. 자, 무언가입니다. 사람들을 헌신하게 해요. 처벌에 헌신하게 만드는 것이고 심지어 그렇게 누군가를 처벌하는 것이 위험하다 해도. 자, 아까
dangerous의 반대 구도는 safe인데 앞문장에서 주제문이 정리한 친구들은 풀 수 있고 정리 안 했으면 못 풀죠. 앞에서 대가를 치러서라도 희생을 해서라도 라고 했으니까 위험이 맞아 안전이 맞아. 여기선 바로 답이 나오죠. 안전이 맞 위험이 맞겠죠. 이렇게 정신이 없냐.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피지컬이 나왔는데, 자, 연재야, 피지컬 무슨 뜻이야? 피지컬 신체적인이란 뜻이에요. 신체의 반대는 정신이죠. 바로 잡아야 돼요. 자, 웬 앞에 소가로 열고 harm에서 닫습니다. 자, 우리가 목격할 때 unjust는 형용사입니다. just가 정당한, 공정한이라는 형용사고, 그죠? unjust는 부정의, 정당하지 못한이라는 뜻이야. 자, 우리가 부정적인 혹은 정당하지 못한 피해를 목격하게 될 때, 컴마 앞뒤 소가로. 자, 여기는 어차피 부사절이니까 가볍게 버리고요. 뒤에 주절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정당하지 못한 피해를 보게 되면 우리 어떻게 한다고 했어? moral outrage를 써야죠. 우리는 아마도 가지게 됩니다. 어떤 걸 가져요? physical reaction, 신체적 반응. 신체가 맞니? 정신이 맞니? 주원이. 그렇죠. 그래도 가스라이팅이 잘 되네. 몰라야 돼요. 이거 대답했으면 혼날 뻔했어요. 왜냐면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신체인지 정신인지 아무런 얘기가 안 나왔어요. 뒷문장에서 판단해야 돼요. 어휘는 무조건. 뒤에 보면 화가 납니다. 자, 주원이 대답해 볼게요. 화가 납니다. 신체야 정신이야? 여기까진 정신이거든. 근데 뒤에 계속 봐봐. 혈압이 오르고 심장이 빨라진다까지 나오네요. 앞에 앵그리까지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는 게 이게 함정이었어. 이 세 개를 종합해 봤을 때는 신체가 맞겠죠. 항상 어휘 문제의 근거는 뒤에서 찾아야 돼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르라고 대답하는 게.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인정의 반대 구도를 잡아야지. 두원아, 인정하다의 반대가 뭐니? 노인정이죠. 네, 노인정. 자, outrage가 분노야. 분노는 이끕니다. 우리를 인정하게 하니 아니면 부인하게 하니? 그렇죠. 몰라야죠. 뒤에까지 봐야 돼요. 그 위험의 비합리성을 인정하게 한다 혹은 부인하게 한다. 끝까지 봐야 돼요. 우리 자신의 안전을 위험하게 하는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 우리의 안전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이 비합리성을 이렇게 합니다. 뒤를 볼게요. 어떠한 한 상황에서 거의 즉각적인 이득이 없습니다. 우리의 처벌을, 자, 다시 처벌을 내리는, 자, without은 밑에 주석 단어니까 처벌을 내리는 것을 위한 개인적인 이득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종 실제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정의를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정의의 반대는 뭐지? 부정이죠. 일단 4번은 무조건 맞고요. 여기서 앞문장의 답을 한번 시도해보죠. 분노는 우리를 위험을 처하게 하는 합리성을 인정하게 할까요? 아니면 부정하게 할까요? 위험성을 부정하게 하는 거야? 위험성을 인정하게 하는 거야? 사실 못 풀긴 하거든요. 끝까지 4, 5번까지 봐야지 3번을 풀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추론은 가능하긴 해. 여기서 위험을 부정하니까 계속 그 짓을 하는 거죠. 위험을 인정했으면 도망치고 피했겠지. 위험을 부정하니까 계속 그 행위를 하는 걸 거고요. 그래서 끝까지 보면 사실 답이 나오긴 하는데 4, 5번을 먼저 풀고 3번을 지우는 게 더 바람직한 구조이기는 했다. 어려운 문제였어요. 어휘치고는. 바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5번도 볼게요. avoid가 무슨 뜻이니? 피하다지. 피하다의 반대는 맞서다입니다. 자,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하지만, 자, 벗으로 주제문이 뒤집히는 구간. 강력한 분노의 감정이 우리를 일시적으로나마 이 비호의적인 평가를 잊어버리게 만든다. 이것까지 보면 답이 나왔네요. 그렇죠. 여기에 단서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어떠한 상황에 참여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피하는 게 낫는 거니 아니면 우리가 맞서는 게 낫는 거니? 피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 상황을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까먹게 만들고 이런 그 분노의 상황을 잊어먹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피하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어떠한 상황이 관여되게 할 수도 있게 한다. 그리고 과학이 드러내기를 이러한 망각의 감정이 필수이다. 우리의 협력적인 사회에. 무조건적으로 분노하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때로는 잊어버릴 수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피할 수도 있어야 된다. 우리 사회가 협력적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한 문장에서 뒤집었어요. 벗 때문에. 이거는 5번까지 내려가면 아마 더 헷갈렸을 수도 있어. 3번에서 바로 판단을 하는 게 더 나았을지도 모르는 문제였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도 단어 5개 빠르게 스캔해 보세요. 자, 모르는 단어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자, 일단 favor가 무슨 뜻이야?
자, 호의란 뜻이죠. 선의 또는 호의, 호감이란 뜻입니다. 자, 일단 1번 보기가 나오기 전에 주제문 정리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왜 인간들은 반생산적인 본능이 있는가? 반생산적인은 생산의 반대죠. 생산적인 건 효율적이고 혹은 효율적이고 생산량이 높다는 건 이득이 되는 걸 뜻하고요. 반생산적인 건 이득이 안 되는 거죠. 비효율적이고. 우리는 왜 반생산적 본능을 갖고 있는가? 천연 제품을 선호하는 in the absence of는 하나의 전치사구로 외울게요. 첫 문장은 정말 중요해요. 모르는 표현이 있으면 안 돼. 모모의 부재 속에서라는 전치사구입니다. 자, 그들의 이익에 대한 지식의 부재 속에서 혹은 피해에 대한 부재 속에서. 그쵸? 천연 제품 하면은 사람들이 다 좋은 건 줄 알죠. 그리고 인간의 이것도 수특의 작년 지문에도 한번 나왔었던 소재야. 인간은 화학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부정적인 생각을 연상해요. 그러니까 뭔가 나왔었지? 했던 기억이 나죠? 소재가 이렇게 돌고 돌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수능 특강 지문에 소재가 나왔다면 이번 수능에도 활용이 될 수 있다. 인간은 화학에 대한 본능적인 반감을 갖고 있다. 자, 그래서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천연 제품에 대한 본능적인 선호를 갖고 있는 거죠. 자연적인 건 다 좋은 줄 알아.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은 의문문으로 시작을 했고요. 왜 이럴까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반생산적이라고 분명히 규정을 했어요. 이거 그렇게 도움 안 되는 거죠. 천연 중에 무조건 좋은 게 아니야. 정답은 우리의 유전자입니다. 끝까지 답까지 나왔네요. 유전자라는 얘기가 나오면 본능이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비효율적인 천연 제품을 선호한다. 좋은 게 아닌데도. 자, 우리의 종은 컴마는 앞뒤 소가로로 날릴게요. 대부분의 진화의 역사 속에서 우리 종은 의존했다. 경험하는 것에 경험에 의존했습니다. 경험의 반대가 뭐니 지원아? 무경험이죠. 이런 사실 말도 안 되는 논리적으로 반대 구도가 형성이 안 되는 보기는 정답일 가능성이 없고요. 또 역대 어휘 문제에서 1번이 정답이었던 적은 없어요. 자, 이것도 웬만하면 관대하게 보는 게 좋습니다. 역사적으로 인간은 판단하는 경험에 의존했습니다. 무언가의 소화가 이익이 되는지 아니면 그것이 위험한지. 자, 이건 그냥 가볍게 넘기시고요. 자, 2번부터는 정답이 될 확률이 있으니까 조심히 봐야 돼요. 어드밴티지의 반대는 디스어드밴티지죠. 이득 대 불이익. 우리는 이 본능, 식물을 피하는 본능을 진화시켰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식물은 피하고 또 선호하는 본능 선호했습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식물은 선호해왔죠. 자, 크게 문제될 게 없었고요. 이제 보기가 나옵니다. 알려져 있지 않은 것들을 다루는 것은, 자, 이때 treat은 치료하다라는 뜻도 있고 다루다라는 뜻도 있고 한턱 쏟아, 내기를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루다라고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unknown에 s 붙어 있으니까 명사로 봐야겠죠.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다루는 것은 조심스럽게, with부터 caution까지 앞뒤 소가로. 조심스럽게 잘 모르는 걸 다루는 것은 테라픽은, 자, 이 단어가 아마 핵심이었을 것 같아요. 테라픽 무슨 뜻이지? 그쵸, 이거 멋진이에요. 놀라운도 좋긴 한데 멋진으로 이렇게 플러스 단어입니다. 이거에 테러블이라는 단어랑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테러블은 무슨 뜻이에요? 테러야, 이건 말 그대로 끔찍한이죠. 근데 테라픽은 엄지손가락 척이에요. 얘는 멋진입니다. 멋진. 자, 다시 볼게요.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다루는 것, 조심스럽게 다루는 거니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조심스러움. 그렇죠. 알려져 있지 않은 건 마이너스 개념이지만 이걸 조심스럽게 다루는 건 플러스 개념이에요. 자, 이것은 멋진 생존에 이득을 제공할까요? 아니면 불이익을 제공할까요? 이건 바로 풀려요. 조심스럽게 다루면 이점을 제공해요. 생존에는 이득이 돼야죠. 있지? 물론 뒤에 단서가 있긴 할 텐데 얘는 바로 풀리기도 합니다. 2번은 맞을 거예요. 그다음 3번 nothing이 나왔습니다. nothing 대 everything의 대결이죠. 자, 여긴 동근히 해석해보자. 자, 여기 those pills라고 주어가 이 알약들이라고 했는데 이 알약이 뭔지 모르잖아. 그러면 앞문장 봐야죠. 이런 건 넘어가면 안 돼. 이게 뭔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니까. 오늘날 우리는 신뢰합니다. 천연 제품이 소비하기에 안전하다고. 하지만 이 알약들은, 자, 이거는 앞에 있는 걸 지칭하는 게 아니었네요. 뒤에 수식어까지 붙여서 지칭을 한 거야. 어떤 알약이야? 파마시우티컬은 약학의란 뜻이거든요. 밑에 주석 있나? 있네요. 약학의 생산, 약학적으로 생산된 라인은 공장을 뜻해요. 그쵸, 화학이죠. 천연의 반대 구도지. 하지만 화학 제품들은 look nothing,
everything일까요? nothing일까요? 모르죠. D를 봐야죠. 마치 우리의 본능이 안전하다. what our instincts tell us is safe. 우리의 본능이 말해주는 것. 안전하다고 말해주는 것. 안전하다고 말해주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약학은 그 화학적인 거니까 우리의 본능이 안전하다고 말해주는 것과 관련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단어 들어가야죠. everything 들어가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nothing이 들어가서 해석으로 푸는 게 아니라 nothing이 들어가냐 everything이 들어가냐로 푸는 거야. 여기서는 마이너스 단어가 들어가야겠죠. 자, 4번 favor는 호의란 뜻이고요. 호의의 반대는 거부나 아니면 반의가 되겠죠. 자, 준영이 해석해보자. 자, 앞문장 봐야 될 것 같아. 얘는 맥락을 알아야 될 것 같아. 자, the ingredient 해석해볼까요? 그 재료들은요. 그 재료는 앞에 있는 약을 피어즈를 받으니까 화학이에요. 화학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고등학교 실험실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그쵸? 화학하면은 뭔가 실험실에서 만든 것 같잖아요. 약하면. 그리고 나서 한 문장 더. 하지만 자, 예시 나왔어요. 주제문이 뒤집히는 구간이죠. 우리는 그것을 먹을 거예요. 자, 화학으로 만들어진 알약을 우리 맨날 먹죠. 그렇죠? 감기약도 먹고. 그렇지만 우리는 먹어요. 자, 그러므로 최종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호의를 가지고 대하는 걸까요? 반의를 가지고 대하는 걸까요? 그러므로는 앞이 원인, 뒤가 결과가 되는 거거든. 우리는 결국은 먹을 거예요 라고 했고요. 반의를 가지고 대하는 걸까? 호의를 가지고 대하는 걸까? 사실 뒤를 보는 게 맞긴 합니다. 하지만 맥락적으로 당연히 답은 페이버, 이거 뒤 봐야겠구나. 여기까지 보고는 솔직히 반반이겠네요. 네. 뒤를 보고 풀게요. just as 앞에 소가려고 plant 닫아보세요. 자, just as는 자, 뭐뭐처럼인데 아까 우리의 조상들은 식품을 먹을 때, 자연에 있는 식품 먹을 때 다 모든 것들을 호의적으로 먹었니? 앞에 뭐라고 나왔어? 조심스럽게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건 먹고 나한테 독이 되는 건 안 먹는다라고 가려서 먹었어요. 카우션하게 먹었거든. 호의는 무조건적으로 호감을 가지는 거니까 이 반의로 너무 반대 구도를 잡으면은 사실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었고 카우션 같은 단어가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조심스럽게 먹었다. 그러니까 반대 구도를 잡으면 좀 헷갈릴 수 있는 보기였긴 했네요. 그렇죠? 반대 구도보다는 조심스럽게 먹어야지 맞겠죠. 자, 그리고 5번은 artificial이 나왔는데, 자, 얘는 인공 대 자연의 대결이고, 이건 뭐 확실하겠죠? 자, 여기도 한번 풀어볼게요. 마지막 것까지. 자, when부터 remedy까지 앞뒤 소가로 표시하세요. remedy는 치료법이란 뜻이고, 자, 우리가 어떠한 치료법이 필요할 때, 우리는, 자, derivative는 파생 혹은 파생물이란 뜻입니다. 우리의 음식의 파생물로 이끌려갑니다. 그리고 식물 제품들로 이끌려갑니다. 여기서 이 두 단어가 상징하는 게 뭔지 말해보자. Derivative of food랑 plant produce는 뭐입니까? 자연물이야 아니면 화합물이야? 자연물이라면 파생이라고 하지 않죠. 식물 제품이라고 해도 그냥 식물이 아니라 식물 제품이야. 둘 다 가공 처리를 한 거잖아요. 화학적으로. 화학물이에요. 화합물. 자, 우리가 치료가 필요할 때 우리는 이런 화합물들에 끌려가요. 화학적으로 만든 물건들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인식합니다. 자, 이때 커마 위치는 목적격이고요. 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기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not artificial. 그렇게 인공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비타민 먹고 그리고 오메가3 먹고 하는데 이게 화학적으로 만든 거긴 하지만 안전하게 분류가 된 거니까 조심스럽게 분류해서 만든 거니까 그렇게 인공적이라고 믿지 않고 자연적인 것이라고 믿고 먹는다로 마지막에 결론이 났네요. 자, 위에서부터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야만 했고요. 자, 이 중간에 이 페이버가 좀 이례적으로 반의어 구도를 형성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어요. 그쵸? 페이버가 만약에 호의라고 했다면 반의로 잡았을 때는 오답이 돼. 오답이 아니라 너무 이상해져요. 여기서는 반의보다는 조심이라는 키워드로 반대 구도를 형성하는 게 맞았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맞췄나요? 풀 시간은 안 줬구나. 자, 두 문제 남았네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 오답이 오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네, 근데 아직 공지가 안 올라와가지고 뭐 EBS 측에서 공지가 안 올라와가지고 확실하진 않은데 그냥 거의 99% 확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학교쌤한테 물어보세요. 수특에서 오류가 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자, 최초야. 한 번도 없었어. 자, 다이어터리 서플먼트까지. 자, 일단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아이허브 알지? 아이허브 영양제예요. 식품 보충물.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 이거를 우리말로? 보충제. 비타민 같은 거 보충제요. 아이언 막 이런 거 있잖아. 마그네슘. 자, 식품 보충제는요. 자, 보충제는 are not drugs. 영양제라고 하지 보통. 약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 식물에서 유래한 성분들로 만든 거라서 그렇게 막 약 같은 게 아닙니다. A drug is intended 끊어주시고. 자, 어휘 문제는 1번 보기가 나오기 전에 반드시 주제문을 정리해야 된다고 했죠. 자, 여기는 지환이 해석해보자. 약은 의도됩니다. 진단하고 치료하고 완화. 그렇죠. 어려운 단어인데 알고 있네. 완화시키다라는 뜻인데 혹시라도 모르는 단어였으면 그냥 넘기세요. 이런 거 어려운 거 나온다고 그냥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또 병을 치료하려고 하는 게 약이죠. 그러면 보충제는 치료가 목적이 아닌 것이죠. 자, 비포 앞에 소가로 그 다음 마케팅에서 닫고 마케트는 판매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거든. 마케팅 전에라고 번역하지 말고 판매하기 전에로 해석합니다. 자, 판매하기 전에 약은 반드시 광범위한 연구를 해야 돼요. 다 볼 필요 없어요. 주절 끝났잖아요. 그쵸? 약은 팔기 전에 무조건 연구해야 돼. 1상, 2상, 하잖아요. 3상 연구까지. 자, FDA는 뭐야? 이거는 배경 지식 필요할 것 같은데. 뭔지 알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의 식품의약국이죠. 미국의 식약청이야. 자, 미국 식약청이, 자, 주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선시장 승인이란 단어고요. 허가란 뜻입니다. 허가의 반대는 뭐니? 금지죠. 허가를 줄까요? 아니면 금지를 줄까요? 뒤까지 그죠? 몰라요. 뒤까지 봐야 볼 수 있어요. 먼저 공식적인 선시장 승인을 줍니다. 약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의 안전성을 감시합니다. 시장에 풀린 이후에. 시장에 풀었다고 했으니까 승인이 맞겠네요. 선승인. 자, 여기서 뒤에를 보고 풀 수 있었고요.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얘는 좀 오류가 의심되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볼게요. 이 문제를. 만약에 어떠한 약이, 자, subsequently는 이어서 순차적으로 순서대로란 뜻이거든. 이런 부사들은 웬만하면 해석이나 요약에 반영하지 않는 게 좋아. 만약에 어떠한 약이 위험하다면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부사를 꼭 반영하지 마세요. 무조건 반영되면 오히려 어려워집니다. 만약에 약이 위험해지면 FDA가 빠르게 그것을 제거해버립니다. 됐죠? 자, 이것 중 어떤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자, 원래 여기 뭐가 오답으로 제시가 됐었어야 되냐면 이 relevant가 들어갔어야 되거든. 잠깐만, 스펠 다시. relevant. irrelevant. L-A-V-E-N-T. 무관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오답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진실이 아니다. 이걸로 수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거 맞는 답으로 볼게요. 이게 정답입니다. 고쳐진 형태예요. 자, 해석해보죠. 이 중 어떤 것도 사실이 아닐 겁니다. 다이어터리 서플먼트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앞에까지는 약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약은 미리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꼼꼼히 연구하고 승인도 미리미리 하고 감시도 철저하게 해야 돼. 그러나 이 모든 게 식품 영양제에는 사실이 아니어야 되니까 true 대 false의 대결로 가도 좋았고요. 자, 여기서는 대조의 구도를 잡고 있기 때문에 true가 맞아요. 뒤에 문장을 보면 알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요? 네, 논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부정문이기 때문에 true가 들어가 이제 대조 구도를 잡을 수 있죠. 자, 뒷문장 해석해보죠. 현성이. 현재법은 주고 있습니다. FDA에게 제한된 권력만을 보충제에 대해서. 보충제를 FDA, 즉 약을 관리하는 식품의약국이 관여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대조구조가 잡힐 거고요. 뒤에까지 보면 더 확실해지겠죠. 답이 2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이었어가 아니라 답이 없었어요. 뒤에까지 보면 다 맞거든. 자, 요거까지 다 풀어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this makes it possible 해서 it for to 동그라미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구조 분석이 우선이에요. 가목적어 it, 그리고 뒤에 진목적어 앞에 의미사항 주어 for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만든다, 이것을 가능하게, 정부가 제거하는 것을, 자, 안전하지 않은 보충제들을 제거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시장에서. 자, 여기까지는 뭐 문제가 될 게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문장. FDA에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안정성과 효율성을 평가하지 않고. 그 다음 4번. 자, 입법자들. 입법자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을 뜻합니다. Congress는 의회란 뜻이고요. 미국의 의회. 영국의 의회를 뭐라고 부르게? 담배 이름이잖아. 대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Parliament라고 하죠. 이게 영국 의회예요. 영국 의회. 네. 의회. 뭐라고요? 내가 피던 게 팔리아먼트야. 네. 자, 팔리아먼트는 영국 의회고 미국에는 컨그레스라고 합니다. 자, 어떠한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의회에 향상시키고 싶어요. 법을. 그쵸? 보충제도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있을 수 있겠지. 요구의 반대가 뭐니, 준영아? 요구의 반대는 수용이죠. 그쵸? 인정이랑 수용. 자, 요구함으로써 보충제 제작자들에게 요구하는 거니 아니면 수용하다는 좀 이상한 구도 같은데? 요구의 반대는 그냥 비요구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여기는 요구가 당연히 맞고요. 자, 5번. 목표는 보장일까요? 아니면 비보장일까요? 보장이겠죠.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장하기 위한 게 궁극적인 목표가 될 거예요. 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